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개봉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올림픽, 월드컵 다음 올해 전세계 이벤트라고 할 정도로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닥터 스트레인지의 베네딕트 컴버배치, 스파이더맨의 톰 홀랜드, 로키의 톰 히들스턴, 멘티스의 폼 클레멘트 F까지 개봉을 앞두고 한국에 방문해 더욱 기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뿐만 아니라 슈퍼히어로 무비 관련 소식은 이제 어떤 장르보다 엄청난 관심과 흥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슈퍼히어로 무비에 대한 이 같은 열광은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발현되었습니다. 2000년 이전에도 슈퍼맨이나 배트맨 등 걸작 슈퍼히어로 무비가 있었지만 지금 같은 문화 형상에 가까운 열기는 아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슈퍼히어로 무비는 기술력의 부족과 유치한 스토리로 조악한 완성도의 B급 영화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슈퍼히어로 무비 역사를 바꿀 작품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지금은 각 스튜디오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 장르로 인식되었던 슈퍼히어로 무비를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한 영화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000년 이후 슈퍼히어로 무비 역사를 바꾼 작품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I hope they remember you. 유주얼 서스펙트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브라이언 싱어의 다음 프로젝트는 마블 코믹스 원작 엑스맨을 스크린에 선보이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에 개봉한 엑스맨은 1인 영웅이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를 등장시켰고 이들의 화려한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만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엑스맨으로 대변되는 마이너리티, 아웃사이더에 대한 진지한 시선과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도 동시에 담겨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어둡지만 진지한, 두렵지만 성장하는 모습으로 정의 참감하는 외치는 그런 슈퍼히어로 대신에 관객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히어로로 다가왔습니다. 이 같은 전개로 엑스맨은 향후 슈퍼히어로 무비의 캐릭터 구축과 서사 방향에 큰 전환점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엑스맨의 성공 이후 슈퍼히어로 무비 제작은 계속 이어져갔습니다. 마블 코믹스 인기 캐릭터 스파이더맨 역시 2002년 5월 전 세계에 선보였죠. 스파이더맨 영화에는 많은 관심이 몰렸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을 연출하고 싶었고 주인공 피터 파커 역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이름까지 올랐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선택은 이블 데드 샘 레이미 감독과 당시로서는 신인이었던 토비 맥과이어. 원작의 엄청난 인기에 비해서 감독과 주연의 이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패대작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컸습니다. 그러나 개봉 주말에 슈퍼히어로 무비로는 물론 북미 박스오피스 역사상 최초의 1억 달러를 돌파하며 흥행 신화를 이어갔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최종적으로 북미에서만 4억 달러, 전 세계적으로 8억 달러 흥행을 거두며 2002년 최고 흥행작이 됩니다. 이런 대박 흥행으로 인해 스파이더맨은 슈퍼히어로 무비의 산업적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일부 매니아들이 열광하는 장르가 아니라 박스오피스를 강타하는 인기 장르로 발돋움할 수 있었고 이후 각 스튜디오들의 슈퍼히어로 무비 제작붐을 일으켰습니다. (1997년) 배트맨과 로빈의 처참한 흥행과 비평을 보고 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배트맨의 영화는 없다. 하지만 메멘토의 천재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에 의해 배트맨 시리즈는 다시 만들어졌고 2005년 배트맨 비긴즈의 흥행으로 부활에 성공합니다. 이후 놀란은 조커가 다시 등장하는 배트맨 시리즈를 준비하며 다음 영화의 제목에는 배트맨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배트맨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배트맨 영화라는 도전에 많은 이들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향후 슈퍼히어로 무비는 물론 2000년 이후 헐리우드가 만든 최고의 블록버스터로 손꼽히게 되는데요. 바로 다크나이트입니다.
다크나이트는 슈퍼히어로 무비가 가진 대중성을 넘어 예술의 영역까지 도달한 작품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고 히스레저의 신들린 조커 연기, 슈퍼히어로판 대부를 보는 듯한 완벽한 연출력을 선보였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스파이더맨이 기록했던 흥행을 뛰어넘으며 당시로는 1997년 타이타닉 이후 북미 최초로 5억 달러를 돌파했고 슈퍼히어로 무비 최초의 전세계 10억 달러 흥행을 달성했습니다. 다크나이트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변화도 이끌어냈습니다. 평단의 엄청난 찬사와 다르게 다크나이트는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한 주요 부분에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많은 영화 팬들이 아쉬움을 토로했고, 이 같은 여파로 보통 4-5작품에 불과했던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가 다음에 무려 10작품 이상 올라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다크나이트는 슈퍼히어로 무비의 클래스를 한 단계 높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개봉을 앞둔 마블 스튜디오는 올해로 10년을 맞이합니다. 마블 전설의 시작은 2008년에 공개한 아이언맨이었습니다. 아이언맨은 마약 중독으로 몰락했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헐리우드의 아이콘으로 부활시켰으며 향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초석이 된 작품이죠. 특히 엔딩 크레딧에 닉 퓨리의 등장은 재미있는 쿠키 영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화 역사의 길이 남을 신의 한 수가 됩니다. 흥행 역시 북미에서 3억 1,8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며 큰 성공을 거뒀고, 이 작품의 성공으로 마블 스튜디오의 빅피처는 시작됩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현재 슈퍼히어로 장르를 하르캐리한다고 봤을 때 아이언맨의 등장은 어쩌면 슈퍼히어로 무비의 엄청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That's my secret, Cat. I'm always angry. 10년 전,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마블 슈퍼히어로들이 뭉친 영화가 나올 것이란 것을.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08년 아이언맨 1탄 이후 4년의 기다림 끝에 뭉쳤습니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헐크까지. 바로 팀보다 위대한 영웅은 없다. 어벤져스입니다. 팀으로 합친 영웅들의 파워는 거대했습니다. 슈퍼히어로 무비 최초의 북미 6억 달러 흥행을 돌파했고 전 세계적으로 15억 달러 이상의 흥행을 거뒀습니다. 이 기록은 현재 마블과 DC 등 슈퍼히어로 무비 중에서도 역대 1위입니다. 어벤져스의 성공으로 마블은 영화계 최고의 흥행 브랜드로 만들어졌고 팀업 슈퍼히어로 무비의 잠재력을 최상의 결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지켜본 라이벌 DC 진영에도 긍정적인 자극대로 다가왔습니다. 소위 유니버스라는 세계관 공유 시리즈의 모범 사례로 기록되었죠. 슈퍼히어로뿐만 아니라 다른 스튜디오의 프랜차이즈 시리즈에도 이런 유니버스의 도입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어벤져스는 마블 스튜디오의 다음 작품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아이언맨 시리즈 외에는 흥행이나 비평으로 큰 인상을 주지 못했던 마블 스튜디오 작품들은 어벤져스를 거쳐서 보다 관객에게 가깝게 다가가게 되었고, 이제는 굳이 어벤져스라는 이름을 아니더라도 독자적으로 엄청난 흥행과 신드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드롬은 아직까지 진행형이며 이들의 10년을 기억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는 더 폭발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예상되네요.